나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지. 나 독립운동 보고 왔잖아. 정말 우리 민족들 대단해. 나도 뭔가 해야 돼. 나 뭔가 해야 되는데. 나 잘하는 게 까부는밖에 없어가지고 뭔가 해야 돼. 잘하는 것 또 있다. 역사 공부. 나랑 역사 공부할 준비 됐지?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배울 내용도 한번 미리 살펴볼게요. 짠!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3.1 운동 후에 이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요,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도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또 한인 애국단에 대한 내용이네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까요? 복습 한간이 시간. 그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잖아.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면서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는 거. 토지조사 제도와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민족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굴하지 않고 3.1 운동으로 우리 항일 의식을 나타내었고 그 결과 상하이에 임시정부도 수립되었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선생님, 이 식민 통치가 계속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에서 3.1 운동 후에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보면은 지도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한반도 같고 여기는 북쪽이에요. 선생님 이번에 독립운동 하면서 여러분 만주라든가 연해주 혹은 간도 지방을 잘 많이 들으실 건데요. 그곳이 어딘지 먼저 대충 알고 가자고요. 먼저 만주는요, 여기 더 북쪽. 이 부분을 만주라고 하고요. 연해주는 지금의 러시아 쪽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로 간도라고 해요. 간도, 만주, 연해주. 자, 이 지형이 어딘지 정도는 알고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독립운동, 3.1 운동 후에 우리는요,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독립군 부대는 일본의 감시가 심했던 한반도를 벗어나 북쪽,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조직을 한 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경찰 혹은 일본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 이 독립군 부대는요, 서로 연합하고 조직되어서 큰 전투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지요. 자,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옆에 보이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우리나라 최초, 독립군 최초의 승리였지요. 자, 이 최초의 승리라는 점에서 봉오동 전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 자, 이 봉오동 전투 승리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용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요, 대규모의 훈련, 정식으로 훈련받은 일본군을 크게 이겨낸 그런 대첩이었습니다. 자, 이 청산리 대첩 승리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지형을 이용한 우수한 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산리에는요, 청산리 계곡이라는 아주 긴 계곡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독립군 부대가 숨어서요, 일본군을 공격했었죠.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고요. 두 번째, 간도 지역에 조선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도 지역 기억나시죠?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요. 그 조선인들이 독립군 부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언제든 지원을 하면서 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죠. 자,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네요. 그러면 국외에서는 이런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요, 1920년 후반 학생들의 시위였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왜 시위를 벌였을까요? 이 사건의 계기는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학교 가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데요.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희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과 일본 학생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이것을 보고 일본 학생 편을 들고 우리나라 학생은 구타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학생들이 일어난 항일운동, 그것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이 항일운동은 독립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민족 차별 및 식민지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게 되었지요. 자, 어때요? 그리고 이 3.1운동 후에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리고 자, 마지막 김구 아시죠? 여러분, 백범일지를 쓴 김구입니다. 김구는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지요. 자, 이 한인 애국단은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처단한다. 선생님, 어떻게 주요 인물을 처단하나요? 여러분, 윤봉길 아시죠? 자, 윤봉길은 중국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주요 인물들에게 사상을 입혔습니다. 또 이봉창은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또 그 이후로 사형을 당했지요. 자, 이런 이봉창, 윤봉길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자신의 목숨보다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그 정신이 잘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 식민 통치 방법을 살짝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기존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은 어땠어요, 여러분? 네, 교사도 칼을 차고 강압적이고 헌병 경찰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 헌병 경찰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선생님, 교사는 칼 안 차도 되고 제복도 안 입을 겁니다. 저희 강압적인 분위기를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문과 잡지 발행도 허용을 해요. 발행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신문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잡지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니까 일본 식민 통치 방법이 바뀌었네? 뭔가 생각이 달라졌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짠! 보면은 헌병 경찰제는 폐지가 되었으나 경찰의 힘, 경찰력은 더 강화가 됩니다. 또요. 신문과 잡지 발행을 허용을 했으나 어때요? 신문을 미리 검사하는 거죠. 신문을 미리 검사해서 식민 통치를 비판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완화된 것 같지만 속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죠. 과연 일본은 왜 이렇게 식민 지배의 방법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항을 막 했잖아요. 강압적인 통치 안에서 저항을 하니까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요. 친일 세력을 늘려서 친일파 아시죠? 일본에게 협조적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이 친일 세력을 늘려서 우리 민족끼리 분열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민족이 분열되면요,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일본은 이런 것들을 노렸지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대학 설립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자, 우리 요 운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신간회 창립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둘게요. 여러분, 신간회는 항일단체예요. 여러분, 신민회도 기억나시죠? 신민회도 항일단체였어요. 이런 항일단체 중에서 신간회는 국내 최대, 가장 큰 규모의 항일단체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신간회는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세력이 함께 결성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의 단체가 될 수 있었지요. 신간회는 가장 큰 규모였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앞서서 했던 물산 장려운동, 대학 설립운동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지배에 벗어나기 위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보, 식사하세요. 고맙소. 그런데 이거 우리 민족 음식이 맞소? 그럼요. 외국산은 절대 쓰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쓰는 걸요. 잘했어. 옷도 외국에서 만든 것 말고 무명배로 된 우리 민족 옷을 입읍시다. 그럼요. 저도 이렇게 입고 있는 걸요. 평양에서 시작된 이 물산 장려운동은 국산품을 애용하고 근검 절약을 실천하여 민족 기업을 키우고자 한 운동이었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일제 식민지 교육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렇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미래 아니겠소. 우리 민족의 교육이 필요해요. 일제 식민지 교육에 맞서 민족 교육을 담당할 대학을 설립하자는 대학 설립 운동도 펼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민족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네, 물산 장려운동과 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봤네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일제가 지금 식민 통치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죠. 처음에는 강압적이었다가 두 번째는 완화한 것 같지만 내면에 뭔가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데요. 그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식민 정치는 어떻게 했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도 바뀝니다. 어떻게? 학교에서요,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가르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친다. 심지어 어때요? 우리 역사를 거짓으로 꾸며냅니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학교에서 일본어, 일본 역사, 심지어 거짓 역사를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민족 정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예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 신사를 세우는데요. 자, 여러분 신사 들어보셨어요? 뭐 신사 참배, 야스쿠니 신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신사는 일본 고유의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일본 고유 종교와 관련된 것을 전국에 세워서 절을 하게 한 거죠. 남산에도요, 서울에 있는 남산에도 조선 신궁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신사를 짓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일본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글을 외우게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름을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또 성까지도 일본식 성으로 바꾸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한국인인데 일본에 대한 것들을 자꾸 주입한다. 이런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 뭐가 있냐? 1930년대 이후에는요, 일본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전쟁에 필요한 사람, 물자를 강제로 빼앗아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것 영상으로 좀 더 생생하게 알아볼게요.
일제는 세계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생활 도구까지도 가져갔고요. 한국인 학생들과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또요, 많은 한국인을 광산이나 공장으로 보내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희생하게 했죠. 자,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되고 있죠. 일본이 이렇게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대응을 하면서 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조선어학회를 설립하게 되죠. 조선어학회가 설립되어서 한글 보급에 힘씁니다.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한글을 잊을 수 없다. 한글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도 일본 역사를 배우고 거짓 역사, 우리 역사는 거짓으로 꾸며서 배웠죠. 그래서 박은식이나 신채호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에 대한 책을 또 쓰게 되는 것이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 느껴지시지요? 또 보세요. 신문을 검열하여서 식민정치 비판하면 바로 감시해서 삭제해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으로 항을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유명한 사람들 많죠. 한용운이라든가 심훈, 윤동주, 이육사 등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항을 의지를 꾸준히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일본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혹은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치 방법을 변화를 했지만 우리 민족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고 있었다라는 것 아시죠? 자, 마지막 이야기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짜 문제 통해서 기초 한번 써봐야죠. 봅시다. 7번. 일제강점기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했던 노력에 해당하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일까요? 1번.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민족 정신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네요.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다. 자,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를 위한 기관이었죠. 아니고요. 군수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었다. 우리 민족이 했던 거랑은 또 상관이 없네요. 4번. 전국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절을 하였다. 이것도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거지 지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마지막 5번 보세요. 나라를 구한 위인들의 정기문을 썼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한국사에 관한 내용들, 한국에 관한 것들 썼다 했죠. 그런 내용.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0번.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사람 2명을 고를게요. 바르게 설명한 것. 1번.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어. 뭐예요? 그죠?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죠? 일제 주요 인물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봉창, 윤봉길들이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다라는 거죠. 2번. 유관수는 청산리 대첩에 참가했어. 여러분 유관수는 언제 나왔어요? 3.1운동 때 인물입니다.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 부대의 전투였죠. 아니네요. 김좌진은 오산학교를 설립했어. 오산학교는 신민의 단체가 설립한 학교고요.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4번. 이봉창은 일본 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어. 어때요? 이봉창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는데 일본 도쿄에서 왕을 향해서 짠 폭탄을 던졌다. 맞는 말이고요. 대한민국 입시 정부를 이끈 사람은 윤동주야. 여러분 윤동주는요 자신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항일 의지, 항일 정신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요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2번.
한인애국단 나왔네요. 한인애국단 꼬불꼬불 해주고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일제 식민 통치를 총괄하는 단체였다. 한인애국단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한글 교육, 한글 하면 딱 떠올라야 하는 학회, 조선어 학회 있었죠. 한인애국단은 아닙니다. 민족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지은 것은 아니고요. 자, 4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니에요. 한인애국단은요, 폭탄 던지고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죠. 평화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이봉창, 윤봉길 등이 이 한인애국단원으로 활약하였다. 어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14번. 일제의 식민통치 방법이 바뀌었었죠. 변화가 됐습니다. 이 순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맞지 않는 것을 찾을게요. 1번,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자,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하고 일본 역사 가르치고 그랬겠죠. 자, 2번, 일본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요. 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치고요. 일본 역사 교육합니다. 맞고요. 3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모조리 바꾸게 하죠. 자, 이것도 맞고요. 4번. 일본에서 많은 양의 쌀을 가져와. 자, 여러분. 바뀐 것 같죠? 일본에서 많은 양의 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뭐 생각해야 돼요? 산미 증식 계획 생각해야 되죠.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마지막 5번.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 신사 지어서 전국 곳곳에 신사 세워서 절을 하도록 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아닌 것은 4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자, 15번. 다음 보기에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서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노력.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노력 볼까요? 자, 항일 의지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다. 어때요? 윤동주, 이육사 있었죠? 맞습니다. 조선어 학회에서 일본어 사용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었죠. 이윤재, 최연배 등은 일본어 보급, 조선어 학회거든요. 일본어 보급이 아니라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자, 4번. 일제 역사 왜곡에 맞서 누가요? 박은식, 신채호가 한국사를 새롭게 연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와 라가 정답이 되는데요. 보기 한번 봅시다. 가라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역사 친구를 뽑는 문제 오늘은 무엇일까요? 좋아, 역사 친구 문제 풀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보여주자고. 김구가 만든 이 단체 알겠지? 여러분들 실력 보여달라고.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제 통해서 개념 콕콕 잡아볼게요. 자, 봅시다. 17번. 다음 내용으로 보아서 한인애국단 나왔어요. 한인애국단이 일제에 맞서 싸운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우리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한인애국단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들었는데 일제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했다는 거죠. 그렇죠?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다. 알아놓으시고 이봉창, 윤봉길도 있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봅니다. 32년 1월 일본의 도쿄에서는요. 일본 왕이 탄 마차가 도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때 도로 옆 군중 속에 있던 한인애국단은 누가요? 이봉창이 뛰쳐나와서 일본 왕이 탄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있었을까요? 봅시다. 자, 1932년 4월 이건 상하이에서 발생한 중국군과의 무력 충돌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일본인이 어디로 와요? 홍커우 공원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사가 한창일 때 또
한인애국단원 누가요? 윤봉길이 단상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자, 윤봉길도 한인애국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인애국단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맞서 싸웠을까요? 예시답안 확인합니다. 짠! 자, 일제 관리들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그렇죠. 또 일제 주요 인물을 이렇게 처단하였다 등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문제도 확인할게요. 봅시다. 20번. 일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거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일본어, 일본 역사를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한테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한국과 일본이 하나다. 너희랑 나랑 같다. 하나다. 성과 일은 모두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한다. 자, 여러분. 이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뭘까요? 이거? 무엇을 말살하려고?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의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던 정책이었지요. 자, 그거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쓸까요? 봅시다. 우리의 민족 정신을 없애기 위하여 이런 정책을 실시하였다. 라고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개념 커 서술형 문제 푸니까 어떻게 개념이 쌓이는 것 같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개념 정리해 볼게요. 개념 정리 시간이 돌아왔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우리 독립군의 전쟁이라는 거 잘 알아두어야 되고요. 한인애국당 김구가 만들었지. 일제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했다는 거. 또 신간에도 잘 기억을 해야 돼.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단체였는데 정치적 이념이 다른 세력이 함께 결성해서 굉장히 컸다는 거. 큰 단체.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도 기억을 잘해야 되겠지.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교육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었어. 강제징용과 강제징병도 있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대응했지? 맞아. 조선어 학회 설립해서 한글을 보급했고 한국사에 관한 책도 많이 펼쳐냈고 문학 작품으로 항일 의지를 표현했다는 거지. 우리 민족 대단하지. 나처럼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있는데 누가 건드리니 우리? 우리 누가 건드려? 누가 건드릴 거야? 누가? 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저항을 계속했고 이겨내려고 했던 우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의 친구도 소개할게. 짜자잔! 2719번 한별도 친구. 이것은 인생 강의야. 그렇지, 이건 인생 강의야.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한번 볼까? 자, 강별지 친구, 이별래 친구, 손별진 친구, 이별원 친구, 오별종 친구, 이별형 친구도 정말 고마워. 아, 얘들아 어때? 정말 이런 힘겨운 식민 통치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의 이런 독립정신, 독립운동 정말 기억을 잘 해야겠지. 민족정신 잊지 말자고. 민족정신 잊지 마. 민족정신. 붙이고 자. 봤어. 뭐예요? 그죠? 김구가 만든 한인애국단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하죠? 일제 주요 인물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봉창, 윤봉길들이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다라는 거죠. 2번. 유관수는 청산리 대첩에 참가했어. 여러분, 유관수는 언제 나왔어요? 3.1운동 때 인물입니다. 청산리 대첩은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독립군 부대의 전투였죠. 아니네요. 김좌진은 오산학교를 설립했어. 오산학교는 신민의 단체가 설립한 학교고요.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4번. 이봉창은 일본 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어. 어때요? 이봉창 한인애국당 소속이었는데 일본 도쿄에서 왕을 향해서 짠 폭탄을 던졌다. 맞는 말이고요. 대한민국 입시정부를 이끈 사람은 윤동주야. 여러분, 윤동주는요 자신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항일 의지, 항일 정신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요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12번. 한인애국단 나왔네요. 한인애국단 꼬불꼬불 해주고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일제 식민 통치를 총괄하는 단체였다. 한인애국단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한글 교육, 한글 하면 딱 떠올라야 하는 학회, 조선어 학회 있었죠? 한인애국단은 아닙니다. 민족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지은 것은 아니고요. 자, 4번.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니에요. 한인애국단은요, 폭탄 던지고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죠. 평화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이봉창, 윤봉길 등이 이 한인애국단원으로 활약하였다. 어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14번. 일제의 식민통치 방법이 바뀌었었죠. 변화가 됐습니다. 이 순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맞지 않는 것을 찾을게요. 1번,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자,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하고 일본 역사 가르치고 그랬겠죠. 자, 2번, 일본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요. 학교에서 일본어 가르치고요. 일본 역사 교육합니다. 맞고요. 3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모조리 바꾸게 하죠. 자, 이것도 맞고요. 4번. 일본에서 많은 양의 쌀을 가져와. 자, 여러분. 바뀐 것 같죠? 일본에서 많은 양의 쌀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뭐 생각해야 돼요? 산미 증식 계획 생각해야 되죠. 쌀 생산량이 그리고, 자, 마지막 김구 아시죠? 여러분, 백범일지를 쓴 김구입니다. 김구는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지요. 자, 이 한인 애국단은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처단한다. 선생님, 어떻게 주요 인물을 처단하나요? 여러분, 윤봉길 아시죠? 자, 윤봉길은 중국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주요 인물들에게 사상을 입혔습니다. 또 이봉창은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또 그 이후로 사형을 당했지요. 자, 이런 이봉창, 윤봉길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자신의 목숨보다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그 정신이 잘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 식민 통치 방법을 살짝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기존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은 어땠어요, 여러분? 네, 교사도 칼을 차고 강압적이고 헌병 경찰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 헌병 경찰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선생님, 교사는 칼 안 차도 되고 제복도 안 입을 겁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를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문과 잡지 발행도 허용을 해요. 발행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신문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잡지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니까 일본 식민 통치 방법이 바뀌었네? 뭔가 생각이 달라졌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짠! 보면은 헌병 경찰제는 폐지가 되었으나 경찰의 힘, 경찰력은 더 강화가 됩니다. 또요. 신문과 잡지 발행을 허용을 했으나 어때요? 신문을 미리 검사하는 거죠. 신문을 미리 검사해서 식민 통치를 비판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완화된 것 같지만 속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죠. 과연 일본은 왜 이렇게 식민 지배의 방법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항을 막 했잖아요. 강압적인 통치 안에서 저항을 하니까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요, 친일 세력의 법도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용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또 한인 애국단에 대한 내용이네요.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볼까요?
그래,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잖아.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면서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는 거. 토지조사 제도와 그리고 산미 증식 계획으로 우리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민족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굴하지 않고 3.1 운동으로 우리 항일 의식을 나타내었고 그 결과 상하이에 임시정부도 수립되었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선생님, 이 식민 통치가 계속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에서 3.1 운동 후에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보면은 지도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한반도 같고 여기는 북쪽이에요. 선생님 이번에 독립운동 하면서 여러분 만주라든가 연해주 혹은 간도 지방을 잘 많이 들으실 건데요. 그곳이 어딘지 먼저 대충 알고 가자고요. 먼저 만주는요. 여기 더 북쪽. 이 부분을 만주라고 하고요. 연해주는 지금의 러시아 쪽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로 간도라고 해요. 간도, 만주, 연해주. 자, 이 지형이 어딘지 정도는 알고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독립운동, 3.1 운동 후에 우리는요,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독립군 부대는 일본의 감시가 심했던 한반도를 벗어나 북쪽,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조직을 한 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경찰 혹은 일본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 이 독립군 부대는요, 서로 연합하고 조직되어서 큰 전투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지요. 자,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옆에 보이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우리나라 최초, 독립군 최초의 승리였지요. 자, 이 최초의 승리라는 점에서 봉오동 전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 자, 이 봉오동 전투 승리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용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산미 증식 계획 생각해야 되죠.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마지막 5번,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 신사 지어서 전국 곳곳에 신사 세워서 절을 하도록 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아닌 것은 4번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합니다. 자, 15번. 다음 보기에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에 맞서서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노력.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노력 볼까요? 자, 항일 의지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했다. 어때요? 윤동주, 이육사 있었죠? 맞습니다. 조선어 학회에서 일본어 사용을 장려한 것이 아니라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었죠. 이윤재, 최연배 등은 일본어 보급, 조선어 학회거든요. 일본어 보급이 아니라 한글 보급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자, 4번. 일제 역사 왜곡에 맞서 누가요? 박은식, 신채호가 한국사를 새롭게 연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와 라가 정답이 되는데요. 보기 한번 봅시다. 가라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2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역사 친구를 뽑는 문제 오늘은 무엇일까요? 좋아, 역사 친구 문제 풀면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보여주자고. 김구가 만든 이 단체 알겠지? 여러분들 실력 보여달라고.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제 통해서 개념 콕콕 잡아볼게요. 자, 봅시다. 17번. 다음 내용으로 보아서 한인애국단 나왔어요. 한인애국단이 일제에 맞서 싸운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우리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콕콕. 한인애국단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한인애국단 김구가 만들었는데 일제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했다는 거죠.
그쵸?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을 했다. 알아놓으시고 이봉창, 윤봉길도 있었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봅니다. 32년 1월 일본의 도쿄에서는요. 일본 왕이 탄 마차가 도로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때 도로 옆 군중 속에 있던 한인 애국단은 누가요? 이봉창이 뛰쳐나와서 일본 왕이 탄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 한인 애국단원 이봉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있었을까요? 봅시다. 자, 1932년 4월 이건 상하이에서 발생한 중국군과의 무력 충합니다. 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요. 1920년 후반 학생들의 시위였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왜 시위를 벌였을까요? 이 사건의 계기는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열차, 학교 가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데요. 일본 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희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과 일본 학생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이것을 보고 일본 학생 편을 들고 우리나라 학생은 구타를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학생들이 일어난 항일운동, 그것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이 항일운동은 독립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요. 민족 차별 및 식민지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게 되었지요. 자, 어때요? 그리고 이 3.1운동 후에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리고 자, 마지막 김구 아시죠? 여러분 백범일지를 쓴 김구입니다. 김구는요.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되지요. 자, 이 한인 애국단은 일제의 주요 인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처단한다. 선생님, 어떻게 주요 인물을 처단하나요? 여러분, 윤봉길 아시죠? 자, 윤봉길은 중국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주요 인물들에게 사상을 입혔습니다. 또 이봉창은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또 그 이후로 사형을 당했지요. 자, 이런 이봉창, 윤봉길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세요? 자신의 목숨보다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그 정신이 잘 느껴지시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 식민 통치 방법을 살짝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기존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은 어땠어요, 여러분? 네, 교사도 칼을 차고 강압적이고 헌병 경찰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 헌병 경찰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선생님, 교사는 칼 안 차도 되고 제복도 안 입을 겁니다. 저희 강압적인 분위기를 쓰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 식민 통치 방법을 살짝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 기존의 일본의 식민 통치 방법은 어땠어요, 여러분? 네, 교사도 칼을 차고 강압적이고 헌병 경찰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 헌병 경찰제를 폐지합니다. 이제 선생님, 교사는 칼 안 차도 되고 제복도 안 입을 겁니다. 저희 강압적인 분위기를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문과 잡지 발행도 허용을 해요. 발행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신문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잡지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니까 일본 식민 통치 방법이 바뀌었네?
뭔가 생각이 달라졌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짠! 보면은 헌병 경찰제는 폐지가 되었으나 경찰의 힘, 경찰력은 더욱 강화가 됩니다. 또요. 신문과 잡지 발행을 허용을 했으나 어때요? 신문을 미리 검사하는 거죠. 신문을 미리 검사해서 식민 통치를 비판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완화된 것 같지만 속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죠. 과연 일본은 왜 이렇게 식민 지배의 방법을 바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항을 막 했잖아요. 강압적인 통치 안에서 저항을 하니까 이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요. 친일 세력을 늘려서 친일 세력, 친일파 아시죠? 일본에게 협조적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이 친일 세력을 늘려서 우리 민족끼리 분열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민족이 분열되면요,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일본은 이런 것들을 노렸지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 어떻게 됐을까요? 분열했을까요? 아닙니다. 또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대학 설립 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자, 우리 요 운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신간회 창립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둘게요. 여러분, 신간회도 잘 기억하고 있지? 그런데 선생님, 이 식민 통치가 계속 되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야기에서 3.1 운동 후에 독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보면은 지도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한반도 같고 여기는 북쪽이에요. 선생님 이번에 독립운동 하면서 여러분 만주라든가 연해주 혹은 간도 지방을 잘 많이 들으실 건데요. 그곳이 어딘지 먼저 대충 알고 가자고요. 먼저 만주는요, 여기 더 북쪽. 이 부분을 만주라고 하고요. 연해주는 지금의 러시아 쪽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바로 간도라고 해요. 간도, 만주, 연해주. 자, 이 지형이 어딘지 정도는 알고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독립운동, 3.1 운동 후에 우리는요,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독립군 부대는 일본의 감시가 심했던 한반도를 벗어나 북쪽,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 만주와 연해주에서 조직을 한 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 경찰 혹은 일본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 이 독립군 부대는요, 서로 연합하고 조직되어서 큰 전투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지요. 자,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옆에 보이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우리나라 최초, 독립군 최초의 승리였지요. 자, 이 최초의 승리라는 점에서 봉오동 전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 자, 이 봉오동 전투 승리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구나 하는 용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요, 대규모의 정식으로 훈련받은 일본군을 크게 이겨낸 그런 대첩이었습니다. 자, 이 청산리 대첩 승리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지형을 이용한 우수한 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산리에는요, 청산리 계곡이라는 아주 긴 계곡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독립군 부대가 숨어서요, 일본군을 공격했었죠. 그래서 큰 승리를 얻었고요. 두 번째, 간도 지역에 조선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도 지역 기억나시죠? 그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요. 그 조선인들이 독립군 부대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언제든 지원을 하면서 이 청산리 대첩